같음에서 다름을 찾아가는 학교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상초등학교 교장 최일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학교는 1975년 11월 1일 개교한 41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처음에는 큰 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12학급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또 환경도 바뀐 것이 많겠죠. 우리 학교는 꿈을 갖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어린이, 그리고 그 어린이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도하려고 하는 선생님, 그리고 그 교육 활동을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 보니까 참 많이 열악한 그런 학교,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두웠어요. 어두워서 어떻게 하면은 좀 밝은 학교, 또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꿈 이름표를 달게 한 거였어요. 경찰 유찬입니다. 선생님 최윤희입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백사장입니다. 축구 선수 박준서.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축구 선수를 뽑았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 아이들이 생활이 즐겁고 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 이름표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린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60학급에서 12학급으로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교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실을 문화예술실도 만들고 창의 체험실도 만들고 또 아이들이 아주 특별히 해보고 싶은 그런 모래 장난 같은 것도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샌드 애니메이션 교실도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교실도 만들고, 그래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처음 이용했을 때는 교육 과정 자율화 학교를 운영하였어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드림 교육 과정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꿈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외국어를 또 많이 선호하고 많이 또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에 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또 고운 심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어린이로 기르고자 하는 교육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색 사업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있어요. 학교마다 한두 가지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리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이제 함양하는 것을 넣다 보니까 금정구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저희 학교에 지원하게 되지요. 첫 해에는 이제 그 금정구청이 유니세프하고 또 협약을 맺은 그런 구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에서 활동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우 인형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입양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금이 마련되면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인형을 직접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형을 일정한 장소에서 이제 입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 뭐 20,000원, 뭐 많게는 30,000원 받고 그러면 그 수익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입양을 시키면은 그 기부를 마련해야 되겠다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들다가 보니까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자기가 분양을 했어요. 자기가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했던 활동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대학생들이 이제 금정구청의 그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그 대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나라 소개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한 것을 해결도 하고 이래서 같이 교육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학생들이 9개 나라 학교 나라에서 왔는데 활동을 그런 활동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그러면은 그 나라의 특색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음식을 만들고 난 뒤에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 나라에 대한 문화를 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참가한 학생들도 정말 흥미롭게 참가하고 또 즐겁게 참여하고 그 대학생들도 아주 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활동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일 처음으로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분은 울산에 청우특수를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표이사인 홍성수 회장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초빙되어서 4년을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1억이라는 큰 돈을 저희 학교에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들과 자매 결연을 맺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하고도 자매 결연을 맺었고, 또 서울에 있는 앱본부라고 스마트 앱 만드는 회사 이제 그 본부인데 그하고도 자매 결연을 맺었고 그분들이 또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군 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사병 중에서 또 장교 중에서 교사 출신이 있거든요. 그 교사 출신이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토요일 날 정말 열악해서 학원도 못 가고 또 다른 어떤 활동도 못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 도서실에서 책도 읽기도 하고 또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사회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같이 손을 잡고 현장 학습도 가고 그렇게 2년 동안 하였습니다. 네, 저도 저지만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학교 경영이라는 것이 학교장의 힘만으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아무리 의지가 있고 강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믿고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 업무도 늘어났겠네요. 당연히 늘어나죠. 늘어나지만은 그걸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업무만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업무는 고무공과 같아요. 튀어오르는 거예요. 또 튀어오르는 거예요. 또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 튀어오르는 것을 감수를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죠,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뭐 내가 맡은 애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그걸로 끝이지 다른 부수적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봉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도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죠. 제가 더 하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제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복도 게시판이 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 연혁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역사, 그 학교의 역사를 잘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실이 있는데 그걸 저는 밖으로 좀 내고 싶어요. 연혁실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 또 그 발전하는 모습을 갖다가 복도에다 좀 이렇게 게시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제 남은 이제 그 하고 싶은 일이고 또 하나는 카페를 학교에도 좀 부드러운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교실에 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딱딱하고 또 다른 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활동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 가서는 좀 부드럽게 내가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차도 아이들이지만은 차도 한 잔 먹고 또 간식거리도 또 제공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또 만들고 싶어요. 그래 이제 이 동상초등학교가 41년 됐지만은 동창회가 없었어요. 동창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4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에 운영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박성봉 운영위원장님과 제가 동창회가 결성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동창회가 작년에 결성된 거예요. 2015년 3월 14일 날 발족이 됐는데 한 150명 정도의 동문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가을에 여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동창회부도 발간을 하고 이랬는데 그 동창회에 좀 우리 학교를 나온 그 출신들이 좀 더 학교를 위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띄워주면 우리 학교 이름이 또 남을 것 같고 학교는 작고 또 학교가 많이 열악하지만은 참 동상초등학교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또 정말 멋진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명품 학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안내한 꿈 게시판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게시판을 보고 자기의 꿈을 가져가지고 다음에 세대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잘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 이제 그 학교 갔을 때는 가남 초등학교였는데요. 운동장이 없는 학교예요. 그때는 시범으로 만든 학교인데 지금도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장이 없는 대신에 옥상에다가 운동장 같이 이렇게 이제 밑에 조금 얇은 고무판을 깔고 크게 높이 이제 핸스를 치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사진 이제 핸스를 치놓고 여기서 눈이 왔을 때의 모습인데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핸스가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핸스가 이렇게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학교에 갔는데 2학년을 맡았어요. 그 개구장 2학년을 맡았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6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6학년을 맡았거든요. 6학년을 맡았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안 나요. 이제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이제
모은 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그때의 학급 경영록입니다. 지금은 학급 경영록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일반 수첩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학급 경영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은 학급 경영록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2학년 4반 맡았을 때 학급 경영록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6학년 3반을 맡았을 때 이제 1980년, 81년 6학년 4반을 맡았을 때요 학급 경영록입니다. 경영록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으세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았어요. 네. 네. 제 학급 경영의 제일 철학, 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인적 사항, 그 다음에 학생들이 1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 내용, 시험 쳤을 때 성적도 들어갔을 거고, 행동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했던 내용, 회의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기타 연수했던 그런 내용도 전부 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죠. 아까 말씀 중에 왜 짝지도 알려주셨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붙였으니까 20년, 30년 지났을 때 짝지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도 제가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이걸 들고 가서 너 그 짝지는 누구였다 이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아주 그런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담아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편지를 아직도 제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말 귀한,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그런 자료라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제자들의 편지 중에서. 예, 제가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은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이가 제가 6학년 때 맡았던 아이인데 수영초등학교 때 근무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 아이 때 이제 저하고 같이 있다가 저 태국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정말 편지가 이런 편지가 아니라 큰 이제 이 편지지에다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걸 4번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그런 편지가 기억에 나요. 어떤 내용? 그 아름다운 6학년 때의 그 추억,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제가 물론 많은 친구들에게 고루고루 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고맙다는 그런 내용,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내서 제가 그 편지도 간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건 앨범인가 봐요. 예, 앨범. 이 앨범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이 아이들 이 집에서 이렇게 사진을 현상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집이 참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팍봉이지만은 사진기를 가지고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 활동했던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앨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을 교실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쭉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자 중에 예. 좀 가장 이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는 잘된 친구가 아니고 참 힘들었던 친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88년도에 그 성전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모모 친구인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중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못 가는 친구가 없죠, 그죠? 거의 100% 가는데 그 당시에도 그 친구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도와줘도 못 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학교 가는데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는 그 배달원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 학교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교문 밖을 보니까 그 친구가 교문 밖에 탁 서 있는 거예요. 학교가 그리웠어.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세차하는데 취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수영초등학교로 이제 옮겨서 한참 뒤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선생님 제가 밥을 한 그릇 사겠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래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어요. 그래 같이 가자 이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 그릇 하게 됐는데 그래 그 친구의 이야기가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학교라는 곳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이제 기술을 배웠대요. 그래서 이 큰 중장비 있잖아요. 그 이제 운전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돈을.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돈을 많이 모으겠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돈을 많이 모아서 지금은 다른 친구 부럽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정말 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하고 격려를 해준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그래. 보신답니다. 그래요. 참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그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거겠지만은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 만나도 정겨운 그런 선생님으로